아시는 이게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본인들이 못 푼 거 문제를 풀고 계셔도 좋고요. 자,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걸 다 풀었다 싶으시면 요걸 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6번 문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6번, 8번, 그 다음에 14번, 요게 세 개가 지금 여기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일단 모의고사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 수능의 문제를 보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빼먹지 않고 다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 일단 먼저 보면 두 양수 A, B라고 했죠. 이런 근데 조건을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 A하고 B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fx는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값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문제뿐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원리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모든 삼각함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인 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이 돌아가는 것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설명 다 할게요. 이 삼각함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원래 시작은 어떤 것이 시작이냐면 좌표의 표시법이에요.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진이,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서진이의 위치를 딱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자, 서진이 어머니께서 나한테 찾아오시고, 아마 아버지가 찾아오실 것 같긴 한데, 서진이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나한테 서진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3칸을 가시고요, 앞으로 4칸을 가시면 서진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오른쪽으로 3칸을 가시고요, 앞으로 4칸을 가세요 라고 해서 3,4라고 찍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좌표의 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앞으로 4칸을 가면 뭐가 있다. 그게 좌표 평면에 요거 찍는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3칸을 가시고요, 앞쪽으로 4칸을 가세요.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가 딱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시되는 점은 오로지 하나겠죠, 좌표에.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서준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막대기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막대기를 준비를 해서 요 돌려가지고 일정한 각도만큼 딱 회전해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해서 멈추면 딱 오로지 한 점에만 떨어질 거란 거예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요 3,4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막대기를 여기서부터 막대기를 준비를 해서 휙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인형 뽑기 하듯이 삥 돌려가지고 딱 서가지고 꽉 찍어냈다라고 하면 오로지 한 점에 떨어질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이가 10인 막대기를 준비를 했어요. 10인 막대기를 예를 들어서 30도 돌려라 그러면 여기 딱 돌릴 거란 말이에요. 딱 스톱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딱 멈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점을 가기 위해서는, 자, 3,4라고 하는 점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막대기가 준비가 돼요. 막대기의 길이가 필요해요. 요 점을 가야 되는데 막대기의 길이가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요 점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작은 점에서도 안 될 거고. 그럼 요 막대기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 막대기의 길이를 구했더니 요 길이가 5가 됐겠죠. 여기 3,4라는 점으로 동일한 점으로 따지면. 그럼 길이가 5인 막대기를 준비를 해서, 자, 그러면 돌려라. 근데 돌려라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돌리는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여기가 이 막대기가 출발하는 점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선이
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선에서부터 막대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내가 요 점을 딱 찍는 동일한 방법을 찍기 위해서는 막대기 길이 5인 막대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5인 막대기를 가지고 돌립니다. 근데 각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엉뚱한 곳에 찍힐 거란 말이에요. 딱 요 점에 가서 딱 찍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길이의 막대기를 준비를 해서 회전한 각도로, 그러면 일로 갔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고요.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5인 막대기를 준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찍 돌려서 딱 요만큼에 가는 각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62.458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62.458이라는 각도만큼 딱 가면 요 점에 딱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세타라는 각도라고 하면, 요 각도가 세타였다 그러면 5인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세타만큼을 돌렸더니 요 놈이 여기에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오로지 하나의 점이 된단 말이죠. 그런 표시를 아까는 3,4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두 번째 방법은 뭐라 그러냐면 막대기의 길이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을 어떻게 얼만큼 했느냐는 회전한 각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대기의 길이하고 회전한 각도만 딱 정해지면 오로지 하나의 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길이가 5인 막대기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62.458도를 옮겼어요.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만 딱 써주면 이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의 길이하고 회전한 각도, 예를 들어서 요거가 세타였다 그러면 막대기는 5였고요. 아, 세타만큼 회전했어요. 라고 하면 이것이 좌표의 표시법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5인 막대기 같고요. 자, 길이가 5인 막대기 같고요. 60도 돌렸어요. 땡 하면 점 하나 딱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점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막대기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회전한 각도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 그럼 마이너스 10도 그러면 5인 막대기고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길이하고 회전한 각도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좌표의 표시법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그럼 두 가지만 딱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길이하고 각도만 얘기해주면 된다. 그러면 좌표는 딱 정해질 거다. 여러분 대학 가시면서 이과 가시면 다 그거 배우시게 됩니다. 길이하고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수들은요, 길이하고 회전한 각도만 얘기해주면 되지 좌표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애기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를 갖다가 회전한 각도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회전하게 돼서 나온 점이 생기잖아요. 그건 어차피 얘는 x좌표도 얘 입장에서 보면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길이가 예를 들어서 5인 막대기를 가지고 세타만큼 돌렸습니다. 그럼 이 점을 1번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길이가 5인 막대기를 회전했다라고 해서 5를 써놔요. 길이가 6인 막대기였으면 6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길이가 5인 막대기를 갖다 세타만큼을 돌렸을 때의 x좌표와 y좌표를 구분할 건데, 길이가 5인 막대기로 세타만큼 본 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x좌표든 y좌표든 길이가 5인 막대기 갖고 세타만큼 돌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점을 x좌표와 y좌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코사인,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무슨 말이냐면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좌표가 코사인이고요. 그럼 y좌표는 뭐라고 표시해 주냐면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란, 자, 중학교 때부터 아주 제가 되게 싫어하는 점인데,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야 라고 하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코사인 세타를 삼각함수로 정의를 하려면 먼저 막대기의 길이가 나와요. 생략이 됐으니까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1 코사인 세타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길이가 1인 막대기를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의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가 코사인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뭐의 정의냐? 길이가 1인 막대기를 세타만큼 돌렸을 때 그때의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x좌표고요.
얘는 y 좌표. 그게 이것을 1번 방법을 표시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버려요. 길이 세타 끝이에요.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 놈을 x좌표, y좌표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코사인 세타는 x좌표. 그럼 만약에 5가 써 있었어요. 그럼 얘 무슨 얘기입니까? 길이가 5인 막대기를 세타만큼 돌렸을 때의 x좌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6 사인 세타를 했던 길이가 6인 막대기를 세타만큼 돌렸을 때의 y좌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세타를 각도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자, 길이가 그러면 자, 5 코사인 세타를 갖고 놓을게요. 길이가 5인 막대기를 가지고 돕니다. 길이가 5인 막대기를 자, 여기에 세타가 만약에 30도였다 그럼 1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x좌표니까 여기겠죠. 여기 x좌표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5 코사인 해놓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40도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왔을 때 이것의 x좌표는 하니까 요 점이 x좌표가 되는 게 코사인 값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부호 따져볼게요. 자, 세타를 조금씩 늘리겠습니다. 자, x좌표만 생각해서 얘가 돌아갈 때 x좌표는 얘고, x좌표는 얘고, x좌표는 얘고, x좌표는 얘잖아요. 그렇죠? 부호만 계산해 볼게요. 5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부터 90도까지 가면 부호는 다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겠죠. x좌표를 찍는 거니까. 코사인은 x좌표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가 90도를 넘었어요. 100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x좌표니까 여기는 부호가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자, 세타를 바꿉니다. 세타를 바꾸면 여기 플러스. 왜요? x좌표만 읽으시면 돼요. x좌표 플러스. 여긴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겠죠. x좌표니까, 코사인은. 자,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해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자, 쭉쭉쭉쭉 가면 여기도 마이너스다가 여기는 0일 거고요. x좌표만 읽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 다시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코사인의 정의예요. 그럼 사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5 사인 세타를 갖고 해볼게요. 길이가 5인 막대기를 돌릴 거고요. 세타만큼 돌리니까 각도는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세타를 조금씩 바꿀게요. 찡찡 돌아가니까 얘는 y좌표니까요. 얘는 이쪽 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5가. 그럼 점점 커지죠. 플러스 여기가 5가 됐다가 플러스 했다가 0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쭉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을 볼 때는 이것이 원래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함수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혹시나 싶어서 3번까지 얘기해 드리면 좌표를 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이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준이의 위치를 찍을 때 딱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분필을 가지고요. 내가 기준점이에요. 일정한 방향을 딱 잡습니다. 방향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힘을 정해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힘을 정하면 얘는 딱 떨어지는 곳이 하나일 거예요. 잡아요. 내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지고요. 던지겠습니다. 근데 힘이 떨어져. 요만큼 갔으면 여기 떨어지는 거죠. 요게 좌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힘이 남아 돌아서 세게 던졌다라고 하면 이거 저기 가서 떨어지겠죠. 요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던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건 기하 벡터에서 써먹는 건데요. 결국은 얘가 무슨 얘기냐면 좌표예요. 그래서 기하 벡터에서 벡터를 갖다가 와 벡터 대단하다 택돈 소리여서 좌표예요. 그냥 벡터는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지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인가요? 좌표를 보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기하 벡터에서 쓸 건데요. 우리가 당장 써야 되는 애는 얘죠.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인이라고 하는 거.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의 원리가 다 삼각함수의 원리는 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얘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y는 자 sin x 이거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모든 상가함수의 원리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자, 여기서 쳐다볼게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좌표라고 그랬지? y좌표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랬죠.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각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은 각도. 맞죠? 아까 사인에서 요는 회전한 각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길이가 1인 막대기니까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의 y 값을 y로, 그래서 얘랑의 함수를 그리자가 y는 삼각함수,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1이니까 길이가 1인 막대기가 떠야 돼요. 삥 돌아갈 건데 이때 요만큼의 각도가 뭐가 됩니다? x라는 각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삼각함수는 늘 그래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은 회전한 각도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막대기의 길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값을,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와 뭐의 함수를 요 각도하고요, 요 회전한 각도하고요, 이것의 y좌표하고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x가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x는 뭐겠어요? 0이겠죠?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0이잖아요. 그때 y좌표는 얼마입니다? 0이잖아요. 자, 여기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각도가 조금씩 커지죠. 각도가 조금씩 커지면 y좌표가 점점 기어 올라가겠죠. y좌표는. x가 여기 있다면 y는 여기여야 되니까 요만큼만큼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는 뭐겠어요? y좌표는 당연히 길이가 1인 막대기니까 여기는 1이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다시 내려갑니다. 쭉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왔더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8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 각도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60도라고 하는 각도가 도대체 길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60도라고 하는 길이를 어떻게 길이로 표현하겠어요? 60도라고 하는 각도는 여기가 60도인데 아니 이게 여기서 보면 쬐끔해 보이지만 저쪽 가서 우주 바깥으로 가면 겁나 여기는 엄청나게 큰 거리 차로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길이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쓰는데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각도를 길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걸 배웁니다. 라디안이 뭐죠? 라디안은요 반지름이 몇 번 나오나요? 라디안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몇 번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은요 쉽게 말하면 번이에요. 번. 라디안은 번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나오냐? 자, 다시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1이었어요. 이 길이가 2였어요. 이 길이가 자 봐요.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했다 그래서. 근데 호의 길이가 얼마죠? 2죠. 반지름이 몇 번 나오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또 호의 길이는 2죠. 그럼 반지름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이것은 2라디안이라고. 라디안은 번이에요, 번. 반지름 몇 번 나오게 이런 얘기입니다. 호의 길이에 반지름이 몇 번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가 2였습니다. 근데 요 호의 길이가 2였어요. 그럼 얘 호의 길이가 반지름 몇 번이죠? 한 번이죠. 그래서 여기 1라디안이에요. 한 번. 라디안은 번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라디안은 번이다, 번. 그럼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4였어요. 그럼 당연히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라디안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길이는 반지름이 몇 번 나올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체가요. 여기가 R이었다고 칠게요. 이 전체가 뭐가 됩니다? 2R 파이죠. 그쵸? 지름 파이니까. 그럼 반 여기는 뭐겠어요? R 곱하기 파이죠.
반은. 이 둘레 전체가 2R 파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몇 번 나와요? 파이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걸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번. 라디안. 파이번. 그러니까 3번 좀 더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90도는 뭐가 되겠어요? 아, 이놈이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 6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 30도는요? 아,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이냐? 이게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각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도를 쓸 수가 없으니까 파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번 나오니까 여기가 파이라고 쓰셔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절반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그래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점점 내려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놈이 여기까지 한 바퀴 삥 돌아와서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근데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좀 빨리 할게요. 자, sin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뺑으로 돌아가는데 y좌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y좌표니까 뭐 이렇게니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x좌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x좌표가 여기 1부터 출발하죠. 그렇죠. x좌표니까 1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한 바퀴 돌아오면 당연히 여기는 2파이가 돼서 한 바퀴가 돌아오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사인은 올라가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은 내려가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자,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막대기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가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2파이여야 돼요.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씩 장난을 칠게요.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막대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이 아니죠. 이제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y좌표가 3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가 돼 있으면 여기가 1이 아니라 3을 곱해서 3배다. 그럼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3이다.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처리하셔야 되냐면요. 사인 다음에 여기 EX가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인다? 아니요. 쉬워요. 쉬운데요. 올해 수능에서 22번 문제 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풀어줬으니까요. 여기가 EX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수능에서 22번 문제 거의 다 절단 났거든요. 왜? 근데 얘가 안 배웠느냐? 아니요. 배웠어요. 사인 EX에서 배웠어요. 분명히.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뿌듯합니다. 나는 지금. 이 쉬운 거에서 이 고난이도를 엮어내는 요 엮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fx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즉 y는 3의 4x 되었다.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얘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얘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y는 fx 하고요. y는 f의 ex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얘기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y는 sin x랑 y는 sin x랑 y는 sin ex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요게 올해 수능에서 22번 제일 어려웠던 건데요. 요 얘기를 알고 계셨으면 굉장히 쉽게 풀었던 문제예요. 요게.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요. 요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고난이도까지 갈 거예요. 요게 무슨 뭘 뜻하는 건지요. 자,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X축, Y축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어떤 원칙이냐면 들어가는 X와 계산 다해서 나온 Y를 찍어주는 게 그래프의 기본이에요. 들어가는 X랑 나오는 Y를 찍어주는 것이 원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것이 y는 f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가 있었는데 여기 x축이고 당연히 y축이고 y는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y는 f의 e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요. 우와. 이 문제요. 우와. 이 문제요. 이건 아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왜 얘는 아는데 얘랑은 모르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요. x와 y를 찍으시는 거예요. x, y를 찍는 겁니다. 이 함수는 지금 똑같은 함수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에다 2를 넣었더니 y 값이 요 값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였다고 칩시다. 그럼 f의 2는 4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f의 2는 4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함수니까 f의 2는 4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식이 요렇게 됐어요. 그럼 어떤 걸 그려달라는 얘기냐면 요 x, y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려달라고 하는 것에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들어가는 x랑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마지막에 나온 y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f의 2는 4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f의 2는 4여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f의 2가 나오기 위해서는 x에다 뭐만 넣으면 되죠? 1만 넣어도 되잖아요. f의 2가 나오면 x에다 뭐만 넣으면 되잖아요. 1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x에다 1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는 2를 넣어야 4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1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얘가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데 여기 요거 절반 1만 넣어도 4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4를 넣었더니 얘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 이 그래프에서 4를 넣을 필요가 없이 뭐만 넣으면 되는 거죠. 2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 놈이 절반씩으로 쭉쭉쭉쭉 줄어듭니다. 요렇게. 당연히 이것도 절반씩으로 쭉쭉쭉쭉 줄어듭니다. 요렇게.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를 그린 거에서 이 그래프가 뭐가 됐든지 그렸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요 놈이 절반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x값을. 그래서 절반만 넣어도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2파이였다 그러면 얘는 요게 파이만 넣어도 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요 값들을 다 절반으로 줄여도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다가 2파이를 넣어야 여기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파이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여기다가 2파이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만 넣어도 되는 거죠? 파이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절반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문제 3점짜리예요. 근데 이게 3점짜리라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이 개념 하나를 그냥 대충 그냥 얘는 여기 0부터 뭐 이렇게 돼서 주기는 얼마야 라고 외우다시피 해놨더니 변형되는 문제 나오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얘됩니다. 2x를 넣으면 얘가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x에다가 2x를 넣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면 얘는 f의 2x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 변형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로 막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었는데요. 결국 얘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요. 이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칩시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요 놈을 갖다가 절반으로 줄여낸 걸 뜻하는 거예요. x축을 반으로 쭉쭉쭉쭉 갈라준 거를 뜻하는 거예요. 왜? 반만 들어가도 되니까. x에다 반만 들어가도 되니까. 반만 들어가도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sin x가 한 바퀴 자, 이제 그럼 y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y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해볼까요? 이것은 y는 f의 x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x는 반만 들어가도 된다 동의되시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됐어요? y도 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럼 x를 반으로 줄이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것도 y도 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y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x를 반으로 줄이고 y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y 값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를 반으로 줄이고요. y도 이것의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자, 요점은 어디에 대응되냐면 요점에 대응되는 겁니다. 2분의 1로. 그럼 요점은요. 또 이거 딱 절반 여기에 대응돼야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즉 여기서부터 해서 딱 선을 쭉쭉쭉 연결했을 때 이 중점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